자, 대통령 국가안보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회담 의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의 협력이 잘 되면 웨스팅하우스와 50년 동안 맺은 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전면 원전 내용을 수정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 기술로만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원전 건설에 있어서 운영까지 완벽하게 풀 패키지로 시공부터 공급망까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열티만 지급을 하더라도 1조 단위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이 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붕괴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을 보고 나서 우리가 조인벤처,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회사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원전 협상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 기자재 운영까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보신다면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노예 계약이 불거졌던 만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서는 양측 협력 프로젝트가 2개, 3개 정도 문제없이 이뤄지면 50년 기술료 지불 등 가혹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을 하고 2050년까지는 4배의 용량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지금 원전에 올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만큼 한국과 무조건 파트너를 해야 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랑스도 이러한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원정 한 기당 10조에서 13조 정도 수주가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가 몇 조나 더 경쟁력 있게 싼 가격에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력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보다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고 우리는 또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가성비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15%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정부가 이 300조짜리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서 이에 90% 미국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투자할 수 있고, 그죠? 이 기술력을 미국 내부에서 원전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에너지 지원 펀드까지 조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 우방국으로서 서로 협력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계약 때문에 사실상 두산이 하청에 좀 가까웠다면 이제는 조인벤처와 함께 실제로 이 수정사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료를 주던 입장에서 이제는 지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눈치 보고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갈 때는 미국 눈치 이제 안 보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원전 공급망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 개선만 간략하게 보신다면 기존 계약은 부품 기술 대부분을 미국이 공급을 하고 한국은 시공 조립만 했다면 돈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기자재 기술 국산화 허용 또는 공급 비율을 확대를 하면 한국 기업의 마진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이 될 거다. 그리고 미국 주도하에 해외 진출 시 미국 승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공동 수출 가능성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주 속도와 협상력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거기에 지적재산권, 그죠? 이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조인벤처로 같이 움직인다면 한국 독자 설계 기술 권한도 확대되고 수익도 국내에 환류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을 하면서 또 우리도 이 배분을 수익 배분을 웨스팅하우스에 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주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거 하나오션 아니죠 이거 장기적인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수익선이 개선이 되고 수주 증가, 밸류에이션까지 재평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으로 와서 원전 지어달라는 스탠스는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왜? 우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기술과 시공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얼마 전까지 적자난에 경영난 때문에 매물이 2005년도 나오고 2012년도 나오고 이렇게 수차례 경영난에 허덕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두산이 웨스팅하우스를 검토를 할 정도로 인수검토 소식까지 나왔었고 2005년, 17년, 22년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그때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인수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다. 자, 중요한 건 뭐야? 경영난이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 원전 10기를 웨스팅하우스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면서 한 팀으로 가려면 서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게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조차도 야, 니네 지분 비율 등 주도권 놓고 신경전을 벌이긴 하겠지만 중요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AI의 패권을 지키려면 결국 원전이라는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미국 자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2의 마스가 100조 원 시장에 우리가 원전을 다음 마스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 협력 강화라는 이 상징성을 놓고 본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법인만 잘 진행되고 또 지금 불공정 계약도 예? 어느 정도 원전이 한 번에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끝나면서 충분히 우리가 50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에 대한 기술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였어요. 왜?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원전에 대한 이 트렌드 흐름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기회도 다 남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불만족한 계약이 거론이 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도와주고 수정을 할 거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300조짜리 또 거기에 조선 펀드까지 200조 못해도 지금 500조 이상을 쏟아붓는 우방국으로 지금 관세 협상을 잘한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불공정 관계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우리가 지금 FOMC 금리 이 발표 등 다양한 내용들이 8월 23일 토요일까지 FOMC 동결일 할 건지 금리를 아니면 인하를 할 건지 이 불확실한 이 지수 발표, 지표 발표들이 남은 상태에서 주가는 사실상 투자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저점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잭슨홀 미팅 얘기하면서 자 8월 20일도 그랬지만 개인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줬던 가격대는 25,000원부터 52,000원 사이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52,000원부터 74,000원까지는 2차 개인들의 유입이 나왔고 1차 때 들어왔던 개미들에게는 수익을 줬지만 2차 때 들어왔던 개인들에게는 수익을 안 줬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52,000원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놀라지 마시고 바닥 잡는 구간에는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 잭슨홀 미팅, FOMC 금리 등 글로벌 불확실한 재정학적 리스크가 해제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명확한 하락 공격과 그리고 언론 플레이 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백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다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상승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20일 날도 있죠. 이날도 제가 미리 바닥에서 매수를 하라고 신호를 드렸던 거고, 그 전에도 제가 확실하게 라이브로도 오전 10시 15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강력한 매수 범위 안에 왔다. 55,350원. 그죠? 이 안에서 더 내려갈 것 같아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소신껏 말씀드리면 5만원 근처까지 물량을 이미 세력들이 받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빼기 어렵다. 설령 하락을 빼더라도 짧은 시간만 흔들고 크게 올릴 수 있다. 본인 판단하에 신뢰되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2,000원 자리에서 여기서 그죠? 터치를 하고 상승을 지금 만들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박스권 있죠. 여기서는 확실하게 어떤 분위기가 나올 거냐, 매물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시도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빠진 상태에서 무리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눌릴 때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5일선이 어떻게 보면은 5일선이 내려와서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눌리면서 다시 갈 거기 때문에 21선이 내려왔다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만원과 이제는 52,000원 사이 힘들겠죠. 여기는 이제 다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중간값 여기 5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개미를 털고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력들의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외국인 보유수량, 기간 보유수량, 개인 보유수량을 각각 비교를 해보시면 개인들이 여기서부터는 쭉 매수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물량이 다 털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명확한 개인들의 이탈과 유입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여기 자리 있죠. 이 자리 보시면 25,000원대,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자리 보시면 얼마예요? 52,000원대. 정확하게 여기 터치를 해주죠. 자, 그래서 개미들이 물량을 쭉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면서 나갈 때 외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격이 25,000원부터 52,000원 1차 개인들 수익을 챙겨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쭉 다시 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개미들은 사실상 52,000원부터 74,000원까지 여기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다가 여기서부터 그 물량을 다 뺏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까지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물량을 받고 올려줬고, 여기도 돈을 쓴 것 같지만 사실상 외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횡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힌트와 흔적이 뭐냐, 이날이었어요. 바로 요 3조 7천억 이상 터진 6월 23일 앞에 있는 물량을 뚫고 올라갔을 때
더 크게 올라가도 되는, 앞에 저항도 없고 매물대가 없는 자리에서 굳이 이 자리를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안 시키고 횡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왔던, 그죠? 52,000원 이하에 들어왔던 개미들은 어차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개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물량이 다 털렸다. 그리고 특히 이런 하락, 패닉셀로 여기서 크게 물량이 넘겨졌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나냐? 아니죠. 이제는 세력들도 여기서 물량을 다 얻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미를 털면서 물량이 확보가 되면 크게 올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불확실한 재료가 뭐 있어요? 금리 인하 vs 동결.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완벽하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 그 전에 미리 한 번의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한 조인벤처 엄청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20일 3조 5천억 밑에서 52,000원 근처의 세력들이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이미 내가 여기서 물량을 받아줬는데 개미들이 더 밑에서 매수를 하게끔 기회를 주면 얘네들이 수익을 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쭉 올릴 생각밖에 없는 건데, 매물을 받고 여기서 물량을 넘겨받고 올릴 생각밖에 없는 건데 굳이 여기서 밑으로 뺄 필요는 이미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번 자리에서 눌리면 상승 타이밍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모든 방향성과 이 흐름이 다음 주 8월 말 끝나고 9월 달이 넘어가는 순간 웬만한 악재들에 대한 재료들과 이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이제는 뭐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흐름이 끝났으니까 상승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제가 세력의 저항선이라고 이렇게 만든 선을 보시면 여기를 터치하거나 근처에 오면 항상 주가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렇게 세력의 저항선 나오면 하락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나 오션에 대한 이 고점 자리에서 저항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의 저항선을 갖다 대면은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올라가는 흐름은 있지만 일단은 바닥에서 한 번은 만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을 오늘도 해드렸어요. 8월 22일 흐름상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회복과 함께 일단 7만원 도전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본다면 6만원에서 7만원 매물대가 많은 만큼 거래대금 최소 2조에서 3조씩 터져야 되는데 저점에서는 3조, 그죠? 목요일은 2조, 그리고 오늘 8천억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면 매물 소화 저항 맞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55,000원에서 6만원 이하에서 잡아봐야 된다,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들은 물량을 넘겼죠. 하락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들어와요. 하락이다, 감사합니다.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이 물량 최대한 밑에서 외인들이 받아서 끌어올릴 거니까 기관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기관들은 매집을 해주죠. 20일날, 1일날, 이런 자리들. 기관들은 지금 아는 거예요. 이게 저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릴 때마다 매수할 거다. 그리고 또 오늘 거래대금 순위를 보시면 두산 에너비티가 2등이죠. 나쁘진 않지만 3조, 2조, 1조 힘이 좀 약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오션보다는 방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을 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뜨죠? 350억 프로그램 매수. 근데 두산 에너비티는 없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비티는 오늘 두빌은 두빌 어딨어? 역시나 프로그램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목요일 어제도 100억밖에 안 들어왔고, 그리고 바닥에서 52,000원짜리 여기를 말아주는 것도 610억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은 외국인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이 연속성이 계속해서 세력들은, 특히 외인들은 지금 주가를 프로그램과 함께 올리고 싶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즉 하락을 만들어서 물량을 최대한 눌러놓고 그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월봉 차트 보시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요 파동을 예측을 하면은 57,000원짜리까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57,000원, 57,000원을 강조를 했었고요. 실제로 요게 고점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완벽하게 57,000원이 겹칠 수 있는 또 0.382 반동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골이 닿을 때마다 이렇게 매수 기회를 줬다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가야 되고, 지금 이 67,000원과 57,000원 사이에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접점의 자리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뭐예요?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 3, 4개월 지나서 올라가고, 여기도 보시면 3, 4개월 지나서 올라가는 타이밍 나올 건데, 이미 거래량을 힘차게 써서 매물대를 소화한 자리까지 올려놓고 굳이 하락을 만들 이유가 많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락도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못해도 지금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 털고 매집하고 개미 털고 매집하고 이렇게 상승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 원전의 사이클을 보신다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많이 눌러주는 이런 자리들은 완벽한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서 완벽한 추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가족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가족방 입장 링크 열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링크 눌러서 입장 신청하시면 되고, 댓글도 좀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 대표님 최고입니다.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끝까지 진 대표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